눈앞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안대가 시야를 완전히 막아버리자 오직 귀와 피부로만 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차갑고 끈적한 무언가가 목덜미에 톡 떨어졌습니다. 아, 숨을 참으려 했지만 저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곧 그의 손길이 따라왔습니다. 따뜻한 손바닥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오이를 문질러 주었죠. 목덜미에서 어깨로 다시 쇄골을 따라 점점 흘러내릴 때마다 보이지 않는 자극이 온몸을 쑤셔댔습니다. 보이지 않으니 더 민감해졌습니다. 어디서 닿을지 모르는 긴장감이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했거든요. 깃털 같은 감촉이 팔 안쪽을 스쳤습니다. 간질거리는 느낌에 이상하게 더 원하게 되었어요. 괜찮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귀를 파고들자 몸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수갑에 묶인 손목은 더 이상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 무력감마저 짜릿했어요.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오래 묵혀둔 갈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지금 이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여자로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라는 거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날 저녁 택배 상자 하나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퇴근길에 아파트 복도에서 발견한 그 상자는 분명히 우리 집 앞에 놓여 있었어요. 재활용센터에서 하루 종일 서류 정리만 하다 돌아온 저에게는 그저 평범한 택배 하나로 보였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무심코 상자를 뜯는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했어요. 상자 안에서 쏟아져 나온 건 수갑, 검은색 안대, 새하얀 깃털, 그리고 투명한 오일병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지? 42살에 이혼하고 혼자 산 지 10년. 아이들도 모두 독립했고 저는 그저 조용한 일상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송장을 확인해 보니 304호. 아랫집 혼자 사는 남자 앞으로 온 거였어요. 평소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언제나 작업복 차림의 그 남자 말입니다. 제가 이 물건들을 본 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떤 표정으로 전달해야 할까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물건들을 보고 있자니 제 몸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이 깨어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혼 후 완전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본능 같은 것 말입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이런 걸 하는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수갑을 들어보니 차갑고 무거웠어요. 안대는 부드러운 실크 재질이었고 깃털은 손끝에 닿자마자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이런 건 어떻게 쓰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다시 여자로 살고 싶다는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건 말이죠. 그 낯설고도 은밀한 물건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저녁 저는 그 상자를 들고 304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면서 박기호 씨가 나타났어요. 햇볕에 그을린 얼굴, 반백이 섞인 머리, 그리고 여전한 작업복 차림. 택배가 잘못 와서요. 그는 찢어진 택배 상자를 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혹시 열어보셨어요? 얼굴도 붉어진 게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제 건 줄 알고 정말 죄송해요. 아, 괜찮아요. 창피하네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기호 씨의 낮은 목소리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부끄러움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상자를 건네주면서
제 손가락이 그의 손에 살짝 스쳤습니다.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기호 씨도 같은 걸 느꼈는지 잠시 멈칫했고 잠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날 밤 잠들 수가 없었어요. 상자 속 물건들이 자꾸만 생각났거든요. 기호 씨의 얼굴을 보고 나니 그가 어떻게 그 물건들을 사용할지 자꾸 상상하게 됐습니다. 나 변태인가? 자꾸 왜 이래? 머릿속을 맴도는 호기심들이 스스로도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일주일 후 운명적인 순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늦은 밤 맥주 사러 편의점을 다녀오는 길에 계단을 오르던 중 계단 모서리에 발을 헛디뎠습니다. 순간 몸이 뒤로 넘어가려는데 누군가가 제 팔을 꽉 붙잡았어요. 조심하세요. 돌아보니 기호 씨였습니다. 그의 두 손이 제 허리와 팔을 감싸고 있었어요. 순간 우리 몸이 가까워졌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그의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을 정도였죠. 고맙습니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기호 씨는 저를 천천히 일으켜 세웠지만 제 손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저도 그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영화 속 슬로우 모션처럼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다치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복도의 어두운 조명 아래서 그의 얼굴이 더욱 깊어 보였어요. 웃을 때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괜찮으시면 저랑 맥주 한잔 하실래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자신도 놀랐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그러고 싶었습니다. 기호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그의 대답에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이 모든 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단순한 맥주 한 잔이 아니라 제가 다시 여자로 태어나는 순간의 시작이라는 거요. 거울 앞에서 평소 거의 바르지 않던 빨간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오랜만에 제 모습이 여자답게 보였어요. 기호 씨 집은 남자 혼자 사는 티가 역력했습니다. 깔끔하지만 어딘가 공허한 느낌의 거실, 최소한의 가구들, 그리고 벽에 걸린 몇 장의 사진.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에 기호 씨와 한 여자가 함께 있었지만 그 여자는 어딘가 지쳐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아내와 별거 중이에요. 기호 씨가 제 시선을 눈치채고 말했습니다. 맥주를 건네면서 덧붙였죠. 법적으로는 아직 정리 안 했지만 감정은 이미 끝났어요. 10년째 그런 상태죠. 저도 비슷해요. 이혼한 지 10년 됐거든요. 우리는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각자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홀로 산 세월, 공허한 일상, 그리고 점점 메말라가는 마음에 대해서요. 외롭지 않으세요? 기호 씨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외로워요. 요즘 더 그런 것 같아요. 취기가 돌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평소 과묵한 기호 씨도 점점 말이 많아졌어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제게는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택배 물건들은 정말 어떻게 쓰는 건가요? 제가 웃으며 이야기를 꺼내자 기호 씨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일어나서 어딘가에서 그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궁금하세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기호 씨는 웃으며 상자에서 수갑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느낌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저 이거 해보고 싶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우리 둘 다 숨이 멈춘 듯 했습니다. 거실에 흐르던 잔잔한 음악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어요. 기호 씨는 저를 깊게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뭔가 타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네.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 순간 기호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큰 손이 제 어깨를 살짝 어루만졌어요. 그 터치만으로도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딸깍. 수갑이 제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차갑고 단단한 느낌. 그리고 기호 씨의 뜨거운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들이 하나씩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여자로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수갑에 묶인 채로, 안대를 쓴 채로, 그리고 깃털의 부드러운 터치를 느끼면서요. 기호 씨의 거친 손길이 제 몸 곳곳을 더듬을 때마다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제 입에서 나온 신음에 기호 씨는 더욱 깊게 저를 탐했습니다. 오일의 미끄러운 느낌과 그의 부드러운 손길, 모든 게 새로웠고 모든 게 자극적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제가 얼마나 목말라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여자로서의 욕망, 사랑받고 싶은 갈망, 그리고 누군가에게 완전히 맡기고 싶은 충동까지 새벽까지 이어진 그 밤이 끝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여자로서의 감각이 완전히 깨어난 거죠. 그 황홀한 밤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기호 씨와의 만남을 계속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기호 씨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평소 같으면 퇴근 시간에 복도에서라도 마주쳤을 텐데 며칠째 모습을 감추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편의점에서 돌아오는 길에 304호 앞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한 여자가 기호 씨 집 앞에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몸매가 좋은 완벽한 여자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제가 절대 입을 수 없을 정도로 비싼 옷을 입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면서 기호 씨가 나타났고 그 여자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곤 그날 이후 기호 씨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며칠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먼저 찾아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으니까요. 다시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아니, 혼자일 때보다 더 외로웠습니다. 한번 맛본 달콤함 때문에 더욱 허전했거든요. 밤마다 그날의 감각들이 되살아나면서 저를 괴롭혔어요. 배신감도 있었어요. 왜 연락 한 번 없는 걸까? 그 여자와 어떤 사이일까? 하지만 동시에 그리움도 컸습니다. 기호 씨의 따뜻한 품, 그의 거친 손길, 그리고 그 밤에 느꼈던 황홀함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잠 못 이루는 밤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더 지난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문 앞에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송장도 없고 보낸 사람도 적혀 있지 않은 상자였어요. 집에 들어가서 상자를 열어보니 익숙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날 밤 사용했던 수갑과 깃털, 그리고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작은 벨벳 상자가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보니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의 반지였어요. 비싸 보이지는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고른 티가 났습니다. 반지 안쪽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기호.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혼자 남겨진 게 아니라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수갑을 다시 손에 들어보니 그날 밤의 모든 게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보니 딱 맞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확실해졌어요. 저도 이 사람과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더 이상 혼자 살고 싶지 않다고, 깃털로 제 볼을 살짝 건드려 보니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날 밤 기호 씨가 이 깃털로
제 온몸을 어루만져 줬을 때의 그 황홀함이 되살아났어요.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다시 한번 빨간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진하게 발랐어요. 그리고 반지를 끼고 있는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다음날 저녁, 기호 씨가 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은 기호 씨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확신에 찬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거실에 앉은 기호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아내와 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완전히 끝났어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복잡했죠. 하지만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었어요. 기호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반지를 끼고 있는 제 손가락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지 마음에 드세요? 네, 정말 예뻐요. 즐겁게 살아보고 싶어요. 화진 씨랑 기호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낮고 진지했어요. 과묵한 그가 이렇게 긴 말을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도요. 기호 씨가 좋아요. 기호 씨가 제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거칠음 속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서로에 대한 마음,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서요. 며칠 후, 우리는 처음 스킨십이 있었던 계단참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처음 당신을 잡았었죠. 기호 씨가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어요. 저도 그날이 생생히 기억났습니다. 넘어질 뻔한 저를 붙잡아준 그의 따뜻한 품. 기호 씨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안 되었어요. 우리 그날처럼 다시 시작해 볼까요? 장난스럽게 묻는 기호 씨의 표정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기호 씨는 안대를 씌워주고 제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내더니 다시 정성스럽게 끼워주며 속삭였어요. 이제 정말로 제 옆에 있어 주세요. 평생. 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대 너머로도 느껴지는 그의 따뜻한 시선이 좋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잘못 배송된 택배 하나가 제게 가져다 준 건 단순한 물건들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다시 여자로 살 수 있게 해준 기회였고, 진짜 사랑을 만날 수 있게 해준 운명의 선물이었습니다. 이혼 후 10년 동안 메말라 있던 제 마음에 다시 사랑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여자로서의 감각도 되살아났고요. 사실 나이 50에도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젊었을 때와는 다른 더 깊고 진한 감정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다시 여자로서 설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와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일들에 감사했어요. 인생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 작은 계기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저에게는 그게 잘못 배송된 택배였고 그 안에 들어있던 특별한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각자의 상처를 보듬어주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말이죠. 그리고 가끔은 그날 밤처럼 특별한 시간도 보내면서요. 혹시 지금 외롭고 메마른 일상에 지쳐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억하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만 열려 있다면 언제든 사랑할 수 있고, 설렐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이 글이 마음에 와닿았다면